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출근길 IT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에 녹음을 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양쪽 녹음기를 다른 거를 쓰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지 어떤 게 듣기 편하신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시면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스뱅크 계속해서 오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토스뱅크의 9월 출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시작이 되네요. 이 이유가 금융위원회에서 9일 기준으로 토스뱅크의 본인가를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본인가를 신청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된 거죠. 이게 4개월 만이에요. 이렇게 4개월 만에 OK 사인이 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토스는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했던 건 여러분들도 이거 아니신가요? 토스가 토스뱅크 앱을 별도로 내놓을까? 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예비로 내놨었고 3월 달에 제대로 서비스를 했었던 토스 증권을 출범할 때 같은 경우에도 토스 앱 하단에 기능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번에 뱅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앱에서, 그래서 한 군데에서 모든 거를 다 하는 서비스로 갈 것 같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앱이 있죠. 이 전략을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토스 입장에서도요, 한 군데 모아진 사람들을 다시 또 다른 앱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죠. 출범과 동시에 개인 신용 대출하고 사이토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이토 대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게 중저금리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전체 대출 규모 중에서 34.9% 정도를, 3년 뒤에는 44%를, 꽤 많은 거죠. 중저 신용자 대출로 채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선언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할 때 본인가를 낼 때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인가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지지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도 처음 시작은 비슷했었습니다. 이때는 저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고금리 이자를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꽤 저렴하게 나오기도 했었죠. 자, 일단 주제를 보게 되면요. 일단 알려진 대로 토스뱅크의 최대 주주는 비바리퍼블리카가 34% 정도, 그리고 하나은행, SCL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10% 정도씩을 갖고 있고, 웰컴저축은행도 5%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버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좀 어렵죠? 공화국기업 만세라고 하는 뜻인데 토스의 원래 이름이죠. 회사 이름입니다. 자, 추가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다라고 했었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을 곳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인터넷 전문은행, 오프라인 점포가 필요 없이 인터넷만으로 하고 있는 은행들은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삼국지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4년 전에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으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혁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이다, 폭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돌풍과 태풍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카카오와 K뱅크가 웬만한 서비스를 다 하고 있고 4년 동안 그냥 금융회사들, 은행권 같은 경우에 놀고만 있진 않았었거든요. 저는 요즘에 어플리케이션들 볼 때마다 은행 앱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편해졌고요. 이렇게 간편 금융부터 시작해서 간편 투자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토스가 뛰어드는 거예요.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지만 사람들한테 역시 토스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토스뱅크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저신용자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체크카드, 간편 송금, 해외 간편 송금을 먼저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현재의 장점은요, 2천만 명이라는 고객을 보유한 것들, 그리고 토스 증권을 통해서 젊은 고객들을 확보를 했죠. 전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토스 증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토스 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을, 증권업에 대한 것들을 쉽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주린이도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토스의 힘이었었죠. 과연 은행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은행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스와 이전에 카카오하고 K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자 꽤 쏠쏠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의 이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긴 하지만 안전하게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모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매력적인 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한번 기다려보죠. 두 번째 입니다. 빗썸이 한 달간 수수료 무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다만 거래하는 모든 코인은 아니고요. 100개 정도에 한정되게 돼요. 9일 오전 5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끝나게 되는 거는 7월 8일까지입니다. 해당되는 100개 코인은 사이트에 있어서 저도 좀 들어가서 봤는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클레이튼, 클레이를 이야기를 하죠. 카카오 계열의. 그리고 도지코인, 도지코인 날라갔었죠. 그리고 샌드박스, 샌드박스는 이제 샌드머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샌드박스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하는 가상화폐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라코인, 트루체인 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코인은 전 암호화폐를 잘 건드리지 않으니까 세 가지 정도밖에 없네요. 클레이튼, 도지코인, 샌드박스 정도. 그러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빗썸이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수료를 받겠다.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죠 또. 무료로 해주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수료 무료를 선언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도박장이랑 좀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누가 돈을 잃거나 누가 돈을 벌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는 항상 돈을 벌 수 있죠. 거래 수수료를 챙기니까요. 그런데 수수료를 포기를 했다?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요새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침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를 바꿔보자 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 자꾸 가상화폐랑 암호화폐랑 계속 겹쳐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특근법, 특정 거래,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를 해서 신고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춘 곳이 대표적인 네 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많이 들어보셨던 가장 큰 거래소들입니다. 그리고 참여했었던 나머지 16곳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진 않았었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까지 한 200곳 정도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죠. 200곳 중에서 20곳 정도만 불렀었던 거예요. 나머지 180곳은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9월을 보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P2P 얘기했었던 거랑 좀 비슷하죠. 관련 거래소에 투자 중인 투자자들이 혹시라도 다른 데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면 우리한테 와라. 우리는 수수료가 공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자, 여튼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는 점 이건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책을 써서 지금 예판이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자, 제페토가 한국판 로블록스를 만든다. 이 이야기들이 나왔길래 이게 도대체 뭔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로블록스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죠. 제페토 역시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의상, 액세서리를 제작할 수가 있고 빌드를 통해서 맵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이번에는 게임 만들기를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개인들도 점프 게임, 탈출 게임, 슈팅 게임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맵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에서 직접 만드는 것밖에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봐야겠죠? 왜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을까? 왜 도대체 로블록스와 같이 게임을 만드는 툴킷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을까?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제페토는 메타버스 이슈와 함께 국내에서 사실 역으로 주목받은 서비스예요. 해외 유저들이 훨씬 많죠. 이제는 어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이들만 하는 게임을 넘어서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이 돼야 됩니다. 이러려면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의 기본은 참여고요. 참여자들이 수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게다가 로블록스 사례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던 게 뭐냐면은 로블록스를 했었던 초등학생들이 나중에는 로블록스 게임을 만드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개발자로 바로 터닝이 되는 거죠. 제페토 역시도 이번에 관심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미 우린 그렇게 하겠다라는 장기적인 안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빠르면 9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슈는 다 9월에 몰려져 있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제페토에서 디자인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제페토에서 빌드, 건물을 만들어서 맵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고, 제페토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이 되었던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요, 이쪽 시장을 주목하실 만한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1인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인, 이거는 의외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 이분들 중에서도, 이 친구들 중에서도 스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데 함께 9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필요하시다라면은 로블록스 그리고 제페토의 게임을 꼭 즐겨보셔야겠죠. 자, IT에 대한 얘기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제페토 한국판 로블록스를 만든다. 이거 기대해볼 만하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한 달간 수수료 무료를 선언을 했는데 100개 종목에 대해서다. 마지막으로 토스뱅크의 출범 날짜가 연기가 확정이 되었다. 9월이다.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